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엣지 교수입니다. 오늘은 금융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죠. 바로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1억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. 그럼 수익률 20%. 되게 간단한 계산 같죠? 근데 진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. 왜 이 간단해 보이는 숫자가 때로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수익률 계산의 시작점이죠.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오늘 설명은 제 학생인 수리랑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수리, 반가워요. 이 HPR, 그러니까 보유기간 수익률은요,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을 말해주는 거예요. 뭐 가격이 오른 건 당연하고 배당금처럼 중간을 들어온 현금 수익까지 싹 다 포함해서 말이죠.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. 되게 간단해요. 기말 가격에서 기초 가격을 빼면 일단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오죠. 거기에다가 받은 배당금을 더하고요. 이 총 수익을 맨 처음 투자했던 원금, 바로 기초 가격으로 나눠주면 끝입니다. 아, 교수님, 그럼 만약에 주식이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오르고 배당금으로 4달러를 받았다면요. 수익률이 그냥 10%가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실제로는 14%가 되는 거군요. 바로 그거예요, 수리 학생.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네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 분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분기, 그러니까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익률을 측정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? 아, 그러네요. 펀드 같은 경우 분기마다 수익률이 막 오르락 내리락 다를 텐데 이걸 다 합쳐서 진짜 평균 성과를 어떻게 내야 하죠? 그냥 다 더해서 기관수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? 자,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수익률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네요. 그쵸? 이걸 평균 내는 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산술 평균이고요. 다른 하나는 이자 붙는 것까지, 즉 복리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좀 더 정교한 기하 평균입니다. 산술 평균은 10 더하기 25 빼기 20 더하기 20, 이걸 4로 나누는 거니까 8.75%가 나오네요.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? 하지만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하 평균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실제 수익률은 7.19%밖에 안 돼요. 이게 바로 투자 기간 동안 내 돈이 실제로 복리로 불어난 진짜 성장률인 셈이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. 기하 평균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커졌는지를 보여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운용 실력을 평가할 때는 바로 이 기하 평균을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 가중 수익률은 순수하게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보는 거군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을 중간에 더 넣거나 뺐다면요? 제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? 이야,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.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금액 가중 수익률이란 걸 씁니다. 이건 투자자인 여러분 자신의 입출금 타이밍이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전부 반영하는 방식이에요. 이건 내부 수익률, 즉 IRR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는데요.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. 내가 투자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뺀 모든 현금 흐름을 쫙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내 투자가 연평균 몇 %짜리 적금에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였나? 이걸 역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와, 진짜 유용한 개념이네요, 교수님. 근데 또 궁금한 게 6개월 투자해서 낸 수익이랑 2년 투자해서 낸 수익은 어떻게 비교하죠? 기간이 다르니까. 이건 뭐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느낌인데요. 맞아요.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연한산이란 걸 하는 겁니다. 기간이 제각각인 수익률들을 전부 1년이라는 똑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첫 번째 방법은 APR, 연간 단순 수익률이에요.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기간 수익률에다가 1년이 되도록 기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한 달에 2% 벌었다? 그럼 곱하기 12에서 연 24%다 이렇게 보는 거죠. 하지만 더 정확한 방법은 바로 EIER, 실효 수익률입니다. 왜냐하면 이건 연내 수익이 또 수익을 낳는 바로 그 복리 효과까지 다 계산에 넣어주기 때문이죠. 아하,
그럼 제가 6개월 동안 10%를 벌었으면 단순 APR은 그냥 곱하기 2에서 20%지만 EAR은 처음 6개월 동안 번 돈에 또 이자가 붙는 것까지 고려하니까 21%로 더 높게 나오는 거군요. 바로 그거예요. 정확합니다. 복리계산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게 돼요. 그래서 서로 다른 투자를 정말 제대로 비교하고 싶다면 EAR이 훨씬 더 정확하고 우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결국 수익률이라는 게 그냥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아시겠죠? 내가 뭘 알고 싶으냐에 따라서 써야 하는 도구가 다 다른 일종의 수익률 툴킷이 있는 셈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총 얼마 벌었는데 이걸 볼 땐 HPI, 펀드 매니저, 일 잘했어를 평가할 땐 기하 평균, 내가 돈 넣고 뺀 타이밍은 괜찮았나? 이걸 볼 땐 금액 가중 수익률, 그리고 어떤 투자가 더 나은 상태이었지? 이걸 비교할 땐 연한산을 쓰는 거였군요. 맞습니다.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.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올바른 도구를 떠내 쓰는 것. 자,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시죠. 과연 여러분의 투자 성과, 어떤 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?